의자에 바로 앉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위로 이렇게 올리는 순간 뻣뻣하고 불편함이 생겨요. 골반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내 근육의 어떤 부분이 짧아졌고 어떤 근육이 길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하나씩 확인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다리를 꼬거나 짝다리를 짚고 선다든지 뭐 이런 동작들이 골반을 틀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 몸으로 보면 근력이 너무 없어서 흐느적거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골반을 틀어지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자나 책상에 앉을 때 양발을 이렇게 올리고 앉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유는 앞바다리,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앉잖아요. 무릎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잡아당기면서 내전근이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내전근은 코어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늘어나면서 코어까지 늘어나서 척추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반대로 무릎이 만약에 이렇게 모아져 있다 그러면 내전근이 강화가 되면서 코어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코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벌리는 것보다 모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허리예요. 골반 위에 척추뼈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뼈가 한쪽으로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스크가 생기거나 요통이 생기거든요. 골반이 직접적으로 통증이나 불편함을 나타내는 경우는 없고요. 대다수는 무릎 또는 허리가 불편한 걸로 가게 됩니다. 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앞에 이렇게 만져보면 튀어나온 골반이 있거든요. 여기가 제 골반의 위치거든요. 거울로 봤을 때 양쪽 엄지손의 높이가 동일하면 골반이 아주 예쁘게 잘 정렬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틀어졌다면 내려간 쪽으로 골반이 이렇게 돌아간 거죠. 간단하게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서 봤을 때 양쪽 어깨가 수평으로 놓여져 있는지 또는 이렇게 틀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혼자서 테스트하기 좋은 방식들입니다. 의자에 바로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올렸을 때 양쪽의 높이 또는 골반의 불편감, 이걸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왼쪽 다리를 위로 이렇게 올려 보시면 이 높이가 있거든요. 지면에서의 높이. 그 다음에 반대편을 이렇게 올려 보시면 여기가 저도 조금 낮을 거예요. 제 왼쪽 골반이 조금 굳어져 있어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골반이 틀어져 있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올리는 순간 뻣뻣 하고 불편함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앉아 있을 때 다리는 꼬아야겠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럼 불편한 다리를 꼬으시면 돼요. 이렇게. 골반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내 근육의 어떤 부분이 짧아졌고 어떤 근육이 길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하나씩 확인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한쪽 무릎 구부려 주시고 양손으로 잡아주세요. 발목을 당기고 이 상태에서 쭉 펴보실게요. 이렇게 딱 폈을 때 우리 트레이너는 대략 0도에서 한 100도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다리는 스트레칭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왼쪽 다리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멈췄어요. 그러면 지금 오른 다리는 여기까지 왔고 왼 다리는 덜 갔기 때문에 이 다리를 오른쪽 다리만큼 스트레칭을 해서 만들어 주셔야 골반의 뒤쪽에서 잡고 있는 근육이 정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정을 한다는 건 오른쪽 왼쪽 또는 앞쪽과 뒤쪽을 따로따로 운동을 해야 몸이 돌아오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햄스트링 근육인데요. 이 햄스트링 근육이 왼쪽이 짧으면 이 상태에서 무릎을 펴주면서 호흡을 후 이렇게 뱉어주시는 거죠. 처음엔 이 정도밖에 가지 않겠죠?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어느 순간 오른쪽 다리만큼 갔다 스탑. 근데 만약에 오른쪽 다리만큼 갔는데 욕심을 내서 더 갔다 또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계속 비교를 해서 동일한 위치까지를 보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반대로 이제 골반에 붙어 있는 근육 중에 허벅지 앞쪽 근육이거든요.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는 건데 팔로 잡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발목에 수건을 끼우시고 양쪽 잡아볼까요? 이 상태에서 당겨서 뒤꿈치가 이렇게 닿는다. 한쪽은 닿는데 반대쪽은 당겼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그러면 이 근육의 장력 때문에 골반이 틀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왼쪽을 닿을 때까지 당겨 보실게요. 후. 대략 10초 정도 당겨주시고 놓고 다시 한 번 더 후. 이렇게 해서 오른쪽이 닿았던 만큼 편하게 왼쪽이 닿으면 골반의 길이가 정 위치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관절은 관절이고요. 골반은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의 뼈, 얘를 골반이라고 하고요. 그 뼈랑 다리뼈가 연결되는 여기를 고관절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피존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동작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필라테스, 요가, 거의 모든 스트레칭에서 다 해요. 앞쪽 다리를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보통 피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을 왼쪽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엎드려요. 그러면 무릎이 내 몸통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고관절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구부러진 무릎 위쪽으로 왼쪽 어깨를 갖다 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관절의 뒤쪽이 늘어나면서 고관절의 유연성이 확보되죠. 아마 이 동작이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이 동작이 안 나오면 고관절이 굳어서 움직일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허리에 데미지가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할 때는 내가 앞쪽으로 올린 이 무릎 그쪽을 반대쪽 어깨로 올라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스트레칭이 아주 잘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쪽 중에 지금 이쪽이 훨씬 더 잘 되죠. 우리 트레이너는 왼쪽 고관절이 오른쪽보다 부드러운 거거든요. 동작을 봤을 때 오른발이 올라왔을 때 전체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조금 동작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과 왼쪽을 따로따로 해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부족한 곳을 더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똑같아질 때까지 또는 비슷해질 때까지. 대신에 비슷함을 넘어서 더 많이 가면 반대로 틀어집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체형이 틀어졌다는 건 한쪽으로 틀어진 거라 양발로 테스트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스트레칭 모두 한쪽 다리씩 확인을 하는 거라 한쪽 다리씩 테스트를 하고 부족한 곳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틀어졌다는 건 조금 어렵긴 한데 3차원으로 틀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어깨가 이렇게 틀어졌다는 건 평면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옆으로도 움직였지만 회전도 했고 구부러지거나 펴지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체형을 교정한다는 건 예를 들면 어깨, 허리, 골반 이 근육들을 어떤 근육이 짧고 어떤 근육이 길어졌는지를 찾아서 짧은 근육은 스트레칭을 하고 길어진 근육은 근력 운동을 하면서 천천히 잡아가야 되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형, 자세가 틀어졌다는 어떻게 보면 내 몸에 나타나는 근육과 관절들의 총체적인 어떤 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년기에 근력도 중요하고 유산소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근육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근육이 필요하고 근육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운동을 해서 유산소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순서상 1번, 2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육은 사실 세 군데거든요. 걷기 위해서는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이 세 근육이 있어야 내가 바로 서고 바로 걷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의 근력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종아리 근육입니다. 이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중요하고요. 바로 선 상태에서 뒤꿈치를 최대한 높게 들어 올리고요. 그리고 처음의 자세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발가락에 힘이 들어오는데 새끼발가락 쪽이 아닌 엄지발가락 쪽에 힘이 들어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조금 빠르게 내려올 때는 조금 천천히. 그래서 속도로 하면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셨을 때 운동이 잘 되면 종아리의 안쪽에 자극이 되고요. 만약에 운동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쪽으로 자극이 와요. 그러면 운동을 잘못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걸로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꿈치 들어 올리기를 했을 때 건강하다면 30개 정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걷거나 움직이는데 종아리가 충분한 근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이거든요.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탁자나 테이블 또는 이런 단단한 구조물을 잡고 하시는 게 좋고요.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천천히 앉아서 이 엉덩이가 지면과 수평해질 때까지 천천히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쓰면 허벅지, 엉덩이, 복부까지 힘을 딱 줘서 수직 상태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려올 땐 천천히, 올라갈 땐 조금 빠르게.
천천히 내려가는 이유는 허벅지와 엉덩이에 내려가면서 에너지를 모았다가 올라오면서 그 에너지를 폭발시키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운동을 잘못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스쿼트를 하시는 건 노동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애석하게도 운동은 힘들면 힘들수록 좋은 동작입니다. 그래서 운동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힘들어지면 속도가 빨라져요. 통제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통제된 상황 속에서 내가 컨트롤이 돼야 운동이고요. 혹시 스키장 가보신 분들은 슬로프에 밀려서 내려오는 거는 내가 스키를 타는 게 아니라 스키가 날 끌고 가는 거고요. 슬로프에서 내가 속도를 조절하는 건 내가 그 스키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도 내가 통제하는 상태에서가 운동이고요.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근력만 생겨서는 건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균형이라는 동작이 좀 필요하고요. 균형을 위해서는 양발 벌려 보실게요. 집에 우산 같은 거 있으시면 살짝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잡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쭉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스틱에 기대지 마시고 살짝만 대면 지금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10초에서 20초 잘 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천천히 스쿼트를 해요.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가 뒤꿈치는 떨어뜨린 상태에서 그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제된 상태에서 움직임이 있어야지 그냥 밀려갔다 밀려오면 운동이 안 되거든요. 내가 정한 속도로 내려가고 내가 정한 속도로 올라오시면 돼요. 아마 이 동작은 집에서 운동하신 분들 중에 난이도가 꽤 높으신 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골프, 테니스 많이 치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스포츠들은 소모적인 스포츠거든요. 골프, 테니스 이런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근력 운동 형태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제일 안 좋죠. 나는 골프가 좋고 테니스가 좋으니까 그것만 계속 할 거야. 뭐냐면요, 돈 안 벌고 돈만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그러거든요. 만약에 골프를 치시면 90세까지 골프를 칠 수 있게 스트레칭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테니스 치시는 분들 마찬가지, 배드민턴 치는 분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비적인 운동이 있고 채워지는 운동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포츠는 소비되는 운동에 가깝고요. 스트레칭이라든지 폼롤러, 근력 운동은 내 몸에 좀 채우는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 좋죠. 등산 좋은데요. 등산을 잘못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산을 올라가는 동작을 내가 잘못했다거나 내려오는 동작을 잘못했다거나 또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경사진 산을 무리해서 올라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상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체력에 맞는 산을 고르고 그 다음에 나의 체력에 맞는 시간을 선택해서 운동을 하신다면 등산 정말 좋습니다. 아무래도 등산은 하체 운동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거라 등산 갔다 오셔서 팔굽혀펴기라든지 코어 운동이라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체 쪽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스트레칭하고 상체 쪽 운동. 저는 직업이 운동인데 저도 운동 어렵고요. 하기 싫고요. 어제 저도 간신히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인내력은 그렇게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스타를 하시거나 친구들, 가족의 모임들이 있다면 담배를 끊듯이 공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할 거야? 그러면 내가 운동하는 대로 우리 단톡에다가 운동했는지 올려놓을게. 이렇게 해서 누군가의 감시를 받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거든요. 아마 그거를 한 3개월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대략 3개월의 기간이 사람의 습관을 바꾸거든요.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친구, 동료 아니면 선후배들과 그룹을 만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